알아보죠. 맞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러고는 싶지만 사실 고객이 많기 때문에 1대 N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좀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세일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 강연 뭐 아주 짧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제 어떤 그런 뭐 마케팅 강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뭐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고. 고투마켓 전략은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 전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때 고투마켓,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영어 표현 맞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정한 어떤 그 형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에 너무 좀 몰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나은이 샤워기라고 이거 쓰시는 분 있나요? 모르겠는데 요거 저도 쓰거든요, 집에서. 되게 유명하죠, 요즘에. 뭐 그 무슨 뭐 빨간 물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원래부터 이거를 만든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제 창업한 지 10년 만에 이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번호가 그 얘네들이 하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처음에는 10년 전에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마케팅 에이전시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고객들을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나한테 많이 오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 교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알게 되고 공장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은이 샤워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얘를 개발해야지, 이거는 수요가 있을 거야,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업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없던 풍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유행이 지나면 그냥 안 돼요. 이를테면 제가 참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멘토링을 할 때 무슨 놈에 그렇게 비대면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참 표현하기 좀 그런데,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솔직히. 이제 뭐 대학교에 뭐 MT 간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버 신사임당도, 그죠? 원래부터 유튜버 하던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PD 하다가, 아시죠? 인터넷 쇼핑몰 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잘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유튜브로 한번 올려볼까? 그 노하우를. 그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내가 올려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래, 돈 되는 거야. 나는 돈을 버는 거를 알아. 그래서 경제 유튜버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작정하지 않아요. 당근마켓도 카카오 사내 게시판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판교 용인 지역에 이제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카카오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나 와이프가 뭐 여보 내 것도 좀 팔아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판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커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더 다양한 거 한다고 하네요. 뭐 로컬 커머스니 뭐 어쩌고저쩌고, 당근페이. 제가 아는 이 대표님이에요. 이분 이렇게 초상권을 이렇게 침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멘토링 해주던 분인데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 제가 멘토링 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댄싱 사이다라고 그 애플 사이다 아세요? 이렇게 와인이 포도로 만든 거라면 애플 사이더는 애플로 만든 거예요. 술이에요, 술. 근데 이제 이분, 여러분들 아마 여기 주류 쪽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방송 보시는 분도. 그럼 이제 대부분 뭐 자사모를 할 것이냐, 내가 어디 납품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분 약간 좀 약하긴 한데, 이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레스토랑에 납품했죠. 레스토랑 고급
그 고깃집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바틀샵 같은데 납품했었고 그거 다 뛰어다니면서 영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 그 연희동 쪽에 이분들 이렇게 포스터도 막 그 바틀샵에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영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의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는 나중에 했어요. 이게 특산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팔 수 있잖아요. 막걸리 같은 거. 이제 이게 체인지 바이 네이처 같아요. 물론 말이 쉽죠. 근데 이제 생태계에서 좀 발을 담그고 이제 내가 원하던 거를 조금 미루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돈 되는 거. 요즘에 스타트업 업계 투자 좀 약간 위축됐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세일즈가 중요해요.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옛날에는 당장 돈 버는 거 약간 터부시했어요. 그죠? 야, 돈 버는 게 중요하냐? 가치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 분위기 바뀐 거 아시죠?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못하면 투자도 힘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간에 발을 들여놔야 돼요. 이렇게 문간에 발,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 이제 여다지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을 이렇게 딱 문에다가 들여놓으면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문을 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도 얘네도 뭐 대단한 마케팅 했었습니까? 처음에 그냥 아시잖아요.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전단지 주워가지고 직접 입력하고 사진 그냥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진 올려가지고 짜장면 사진 올리고 짬뽕 사진 올리고 해가지고 메뉴판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3년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직접 입력하는 거죠, 뭐. 그죠?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TLS 패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였고 제가 쓴 책에도 굉장히 성공 사례를 올렸는데 이분들은 왜 내가 성공 사례를 올렸냐면 투자를 한 푼도 안 받고 10년 동안 계속 성장한 회사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토 비즈니스인데 헬스장, 요가장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5만 원 이제 쿠폰 끊으면 이제 5천 원씩 차감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랬는데 얘네들은 전략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비슷한 사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토 비즈니스? 내가 어떻게 이걸 확장하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물론 마케팅 방법이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 분당 사시는 분, 저도 옛날에 분당 살아서 잘 아는데 분당에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알짜배기 기업들, SK, 두산, 뭐 요즘에 두산 건물 하나 세웠죠. 네이버도 있고 뭐 난리가 엄청 그 좋은 회사들 많죠. 휴맥스도 있고 맞아. 거기 이제 얘네가 이제 TLS 패스가 있는데 정자역에 있었거든. 정자역 하면 무슨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 네이버가 있잖아요. SK도 있고. 그 네이버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직접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확 끌어들일 수 있었냐. 자기네들은 단순하게 접근했대요. 일단 헬스장 가서 헬스장 한 두세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저희가 네이버 애들 데려오겠습니다. 저희랑 계약하실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네이버 애들 데려온다는데. 네이버에 갔더니 직원이 막 몇천 명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헬스 동호회가 있었대요.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헬스 동호회 멤버만 500명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동아리장 만나가지고 저희가 헬스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실래요? 싸게 해드릴게요. 뭐 석 달은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시작하자마자 회원 500명 시작.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바로. 무슨 뭐 마케팅 이런 거 없고 바로. 그냥 이게 영업력이죠. 그죠? 그냥 발로 뛰는 영업. 되게 진부하고 유치하고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박찬욱 감독이 재미없고 지루한 저의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듯이 세일즈도 굉장히 그 지루한 거지만 리멤버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일화죠. 이거 다 수작업으로 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OCR로 하면은 정확도가 80% 요즘은 올라갔겠죠.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죠? 80%인데 사람이 100% 인간지능이 더 높아. 인간지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기계어로 처리하고 AI로 하면은 정확할 것 같고 사람이 하면 휴먼 에러가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17년 이제 영업을 했었다가 영업이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약간 좀 업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거만한 얘기죠. 근데 이제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안 지내는 것 같아요. 그죠? 기존의 멤버들하고. 우리 형님들, 선배님들 진짜 저한테 알려줄 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한 지가 지금 7년 됐거든요. 이렇게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이 진짜 있어요? 강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도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 저 회사 다니면서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들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유장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오라클에 막 의심하죠, 경계하죠, 그죠? 뭔지 아시죠? 뭔가 좀 뭔데? 왜 전화했지? 의심하고. 근데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강사 이렇게 컨설턴트 준비 중인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정말 저한테 정말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시면서 제가 많은 거 물어보고 싶네요. 10명, 20명한테 전화 거니까 당연히 5명, 10명은 몰라요. 그냥 끊어버리죠. 그죠? 하지만 5명 정도는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그 5분께서 저한테 해준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죠. 제가 무슨 뭐라고 지금의 저가 뭐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저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분이 했던 말들이 너 책 꼭 써야 된다.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들어봤냐? 허브스팟이라는 사이트 가면은 인바운드 마케팅, 너같이 혼자 하는 애들은 고객을 끌어당겨야 돼.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컨텐츠 활동하고 기고도 많이 해라. 이런 거 다 알려준 거예요, 나한테. 그대로 따라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배들이 따라한 거 내가 따라가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거만하지만 이제 업계에 100명을 좀 만나자. 만약에 예비 창업자라면 더 좋다. 아직 이제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더 좋죠. 더 뭐 아닌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뭐 커뮤니티를 가입하든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하세요. 그냥 전화를 하시면 만나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좋아해가지고 막 만나면은 막 물어보지도 않은 걸 막 얘기해줘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인터넷 이런 것 좀 이제 그만 좀 하자. 인터넷이 정말 필요악이에요. 그죠? 온라인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나올 곳을 찾아가라 이런 거죠. 그죠? 빈틈을 노려야 됩니다. 세일즈는 빈틈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기존의 이 생태계가 뭔가 견고한 뭔가 이렇게 잠금 장치로 돼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안 그래요. 되게 프러자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이 만약에 이제 경쟁사가 있잖아요. 기존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우리 스타트업 경쟁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거래처랑 거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하고 있구나. 우리는 딴 데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도요 10년 이상 못 가요. 제가 영업해보니까 왜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직도 잦고 또 신입사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이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 상무님하고 만나가지고 MOU를 체결했어. 분위기 좋잖아요. 1년 지나봐요. 그 상무님 퇴사하시고 담당자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이런 거야. 무슨 우리가 그 옛날에 뭡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누굴 만났죠? 북한에 누구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정권 바뀌면 땡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담당자 바뀌면 우리가 MOU를 맺었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홀하게 대하고 이제 서운하고 그죠? 아니 우리 상무님이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말이야. 이메일 보냈는데 답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금 가는 거예요. 그래 깨져요. 그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 그죠? 기회를 노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죠. 왜냐하면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많거든요. 담당자만 담당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 구매팀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이런 분들 다 만나야죠. 그죠? 그래 만나가지고 정부 만약에 내가 무슨 식품업 한다 그러면 뭡니까? 정부 유관 부서가 어디죠? 보건복지부인가요? 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강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인맥으로 그냥 울고먹고 울고먹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옛날에 어떤 리포터인가 이제
뭐 L모사 이게 되게 중견기업이에요. 뭐 직원 중견기업도 아니야. 지금 한 5명 있는 조그만 회사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모 방송국에 고정 패널로 나오시더라고요. 뭐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왜 고정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썰 푸시는 그런 게스트 있잖아요. 저분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알고 봤더니 그분 아버지가 그 방송국 출신이더라고. 하여튼 물론 이제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이제 정신병 걸리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요즘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이제 고객 관계 프로그램도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모 회사에.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기술로 승부하려고 하자는데 이제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메인터넌스 이제 하러 가요. 이제 가면은 맨날 고객들이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결국에는 대인 관계잖아요. 그쪽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문간에 발을 들여놔야 됩니다. 갑자기 들이대면 안 돼요. 많은 실패하시는 분들의 실패담을 들어보면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자꾸 씹히는데요. 당연하죠. 아니 누가 낯선 사람한테 뭐 떡을 줍니까? 봤던 사람한테 잘해주죠.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맴돌다가 문간에 발을 들여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이거를 어디 업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프린트 인쇄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죠? 야,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 돈 많이 벌었겠네, 그죠? 이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 한 30만 원 할 것 같은데 60만 원 이거 얼마입니까? 매출이 이거 꽤 많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는 인쇄소 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마케팅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저 같으면 여기 이제 저분 있네요. 저기 담당자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 다음에는 저한테 해주세요 라든가 하면 되게 쉬워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프린트 하는 업체가 이미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실수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실수해요. 뭐 늦게 하고 막 색깔 막 번지고 이러면은 골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그죠? 그게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을 말 좋은 거는 뭐 누가 못합니까?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 발굴을 하자면 프로스펙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잠재 고객들이 많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저의 잠재 고객이죠. 사실은 제가 이거 혼자 제가 강연을 했다면 여러분들 연락처 다 받았겠지. 근데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명함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뭐 책도 소개해주고 이제 그런 게 다 영업행위죠. 사실은 나한테 와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오겠지. 아무튼 이제 가끔 올 때도 있는데 이제 프로스펙팅이 그런 거죠. 이제 잠재 고객들을 나한테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좀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은근히 이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누구에게 다가설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누가 살 것이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정관념이 많다. 이제 용어는 뭐 이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어를 요즘에 과외를 진짜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도 강의를 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강사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 먹고서 이제 영어 과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A라는 선생님한테 근데 이런 거예요. 그죠? 이분의 매출 경로가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말고 또 뭐 있겠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하던 사람은 제가 과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분 그만뒀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창업했어요. 나는 그분이 통번역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다 오신 분이거든요.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인데 영어 선생님을 그만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두 개만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오히려 매출 늘었대. 코로나 때. 어떻게 늘었어요? 저거 세 번째, 네 번째. 저 기술 번역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었대요. 하여튼 기술 번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IT 번역을 한다? 이거 인프라스트럭처 무슨 뭐 이거 쉽지 않거든요. 뭐 스택, 풀 스택, 무슨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번역자들은 많은데 특별한 사람은 없죠. 새로운 프로스펙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과자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과자를 팔아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정말 그냥 어린이 뭐 다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죠?
과자, 뭐 어린이, 노인,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인. 어때요? 군인, 군발이. 네, 군인들 PX에서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과자를 판다면 저는 군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실적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기업 스낵24, 뭐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스낵 피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뭐예요?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 흔히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그 과자 그러면 무조건 이마트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SSG, 뭐 온라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과자 그러면 이제 과자 어디다 팔 거냐 했을 때 스낵 네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낵24 같은 데인데 기업에 팔아야 되죠. 여기서 질문, 기업에 팔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큐레이션이 중요할까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탕비실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납품해 주면서 탕비실을 이렇게 닦아주고 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기업 고객이니까. 옛날에는 기업 탕비실 청소 막내 시켰거든. 야 막내, 야 탕비실 거기 좀 정리 좀 해. 요즘에 그랬다간 큰일 나죠. 인권위에 고발당하죠. 이런 거, 그죠? 탕비실 청소. 누군가는 못하는 거. 물론 이제 청소 아저씨 아줌마 계시지만 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 그죠? 제가 이거 직접 저희 원주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에스프레소, 요즘에 에스프레소 바예요. 근데 이제 커피도 팔죠, 당연히. 에스프레소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웍스라는 데인데 언주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니까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어디다 파나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그 인근 언주역에 아마 강남 쪽 지리즘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쪽이 디자이너 분들이 많아요. 갖고 이제 언주역에 내리면 거의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거의 출근 시간에 막 99% 여성분이 있거든요.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 패션 디자인 아니면 무슨 뭐 일러스트 디자인 이런 쪽이 많아가지고 그분 그 회사에 이제 원두를 직접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뭐 지나가는 사람만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기업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그냥 샌드위치. 여러분들이 하면 샌드위치 어떻게 파실 거예요? 이삭 토스트.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있잖아요. 그 이제 갑자기 까먹었는데 외국 그 브랜드 뭐더라? 뭐 있고 하여튼 주로 1층에 있잖아요. 그죠? 제플슈츠라고 호주 회사인데 무려 5층에다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죠? 제플슈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 영상 보여주면 되게 좋은데. 그리고 미술품. 제가 아는 작가들 많아요. 미술 작가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술 작가들 물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작가가 있는데 오빠 미술 작가들 고민이 뭔지 알아? 부자들은 미술 얘기하는데 미술 작가들은 돈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지만 이거를 못 파는 거야. 왜냐면 미술 저 작품 하나에 뭐 1호 사이즈 저거 팔면 300만 원, 400만 원 저거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팔까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오픈 갤러리 아시잖아요. 뭐 너무 이건 식상하죠. 그죠? 오픈 갤러리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죠? 옛날에 윤석금 회장님이 그 정수기가 이제 그때 무슨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 불황이어가지고 정수기가 저기 막 몇만 대가 쌓여 있었대요. 야, 저거 어떻게 파냐? 아무도 못 사는 거야. 환율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 빌려주면 되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렌탈 시장에 사실 서브스크립션의 그 원조가 우리나라 따지면 사실 윤석금 회장님이잖아요. 웅진 코웨이, 그거. 이제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법인 고객 있잖아요, 그죠? 미술가 법인 고객.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미술 시장의 큰 손은 기업이에요, 맞죠? 평창동에 그 사모님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또 이제 QA 서비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퀄리티 어슈런스 하신 제가 또 컨설팅 했던 데인데 여기도 이제 내가 중소기업을 타겟하느냐 아니면 내가 대기업을 타겟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채널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B2B 영업을 할 때는 이제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실습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웃바운드 콜드콜을 어디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데 맨날 1588에 뭐 이거 저 대표 전화로 02에 뭐 357에 뭐 대표 전화 걸어봤자 그 뭐 데스크에서 뭘 하겠어요. 뭐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인천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담당자 계세요? 아, 몰라요. 끊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전에서 뭘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검색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업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금융 영업을 한다.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금융 쪽은 주로 입찰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융은 뭐 이를테면 뭐 국민은행에서 뭐 차세대 무슨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뭐 보안 2.0, 3.0 뭐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띡 하고 뭐 이렇게 수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입찰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은행 띄고 입찰 이런 식으로 검색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그 입찰 명세서가 나와요. 그럼 담당자 이름 다 나와요. 이메일 주소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검색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검색력이 없으시면은 뭐 정보 검색사를 취득하시든가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색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 1588에 뭐 3030 나오겠죠.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열면은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그 DB 같은 거를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뉴스레터를 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마케팅 이벤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셀에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수집된 그 정보를 여러분들 엑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제가 취득한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저는 뭐 인터넷에서 내가 긁어서 내가 보관하겠다. 그것도 안 되나? 그건 좀 알아보세요. 난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해석까지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그냥 모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아웃바운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콜드콜 할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냥 뭐 엑셀에 표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네오 위주의 김땡땡한테 전화를 걸지. 그냥 이렇게 뭔가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지금 적었잖아요. 지역, 산업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게 엑셀에 표를 늘리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남녀로 구분하든 아니면 무슨 뭐 기업 규모로 구분하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그것도 능력이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크리테리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업 및 회사 규모를 필터링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럼 저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10명 이하의 게임사 대상으로 나는 컨택을 할 거야. 왜? 이유가 있어야지. 이를테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 저의 사례예요. 유장준이 딜리버리하는 세일즈 교육은 누가 받겠어요? 시리즈 A 투자 받은 애들이 저한테 오더라고. 그거는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투자도 안 받은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1,200을 내고 강의를 듣겠어요? 이거 얼마짜리죠? 되게 비싼 거잖아요. 어떻게 내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투자 받은 애들은 사람을 새로 뽑고 또 뽑았으니까 세일즈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프로스펙팅.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이죠. 이게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을 좀 알아야 돼. 그죠? 얘 생태가 어떻게 꿀렁꿀렁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맨날 혁신만 외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삽질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QA 테스트를 내가 제안하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돼. 야, 개발자 100명 이하인 애들은 그렇게 QA 안 맡겨.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건 경험적으로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아까 100명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 만나서 뭐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주로 누가 사요? 그거 고객이 어디에? 그게 물어보는.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또 만나다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죠? 맞죠? 이런 거. 기존 고객. 이제 내가 이제 고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기존 고객을 싹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코어 제품을 산 애들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무슨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죠? 타겟티드된 어떤 이메일. 그냥 뭐 안녕하세요. 메일을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냐면 6층짜리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세일즈. 비대면 세일즈가 이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문제는 컨텐츠를 공급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컨텐츠 공급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거의 유일한 마케팅 방법은 이 인바운드 마케팅, 다시 말해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제가 그런 거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배민의 무슨 뭐 마케터, 사실은 배민이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무슨 수백억을 수백까지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 거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더라고.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공신력, 신뢰성.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글에서 세일즈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첫 페이지에 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감동이 없으면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그 산업에 그냥 보통 명사를 쳤는데 내가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애견 사업을 해요. 그럼 내가 뭐 애견 푸드를 내가 딜리버리 하는데 구글에서 애견 푸드를 쳤는데 대박, 내게 구글의 첫 페이지에 나와. 그러면 성공이지 않을까요? 그죠? 유입량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구글 애널리틱스로 조회를 해보면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컨설팅을 발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홈페이지는 그 봇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봇이라든가 구글 봇들이 홈페이지를 기준 삼아요. 그래서 가끔 스타트업 보면은 저희는 홈페이지 굳이 없고요. 저희는 노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홈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이 크롤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워드프레스 쓰거든요. 워드프레스, 윅스, 크리에이터 그런 거 쓰니까 뭐 한 달에 뭐 1, 2만 원만 내면 되니까. 문제는 거기에 채울 내용이 없어서 문제죠. 그냥 맨날 개요 올리고 회사 연역 올리고 우리 제품 소개 올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산업과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된 산업계에 대한 내용, 스토리를 얘기해야죠. 내가 애견 푸드를 만약에 만드는 회사라면 애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버즈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블로그 허브스팟이라는 회사인데, 허브스팟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아주 큰 구루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에다 구루를 붙이는 건 이상합니다만, 얘네 보면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허브스팟이라는 홈페이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풍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브런치도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유튜브도 좋죠. 세일즈포스라든가 젯블루 같은 애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물론 요즘에는 조금 안 좋다고 하지만은 광고 플랫폼으로 그래도 싼 마이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페이스북 광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쓰거든요. 효과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좋고. 뉴스레터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태티스타의 인포그래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즈니스 데이터 통계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해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뉴스레터 발행하면 뭘 담지? 담을 게 없어. 그럼 약간 큰일 난 거예요.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제가 직접 했던 건데요. 모비 인사이드, 이거 제가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듣보잡입니다. 제가 세일즈 전문가인데요. 세일즈 관련된 제가 기고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래요. 그랬더니 돈을 못 주겠대요. 그래요?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게 여기다 기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의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애견 푸드, 자꾸 애견만 나오네. 애견 푸드를 한다 그러면 애견 관련 미디어가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다 이제 연락해가지고 기고를 계속 하세요. 문제는 기고할 게 없어서 문제지, 기고한다면 무조건 환영하죠. 미디어라는 애들은 항상 기사가 없어서 난린데, 그죠? 뭔지 아시겠죠? 영업은 고객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져야 돼요. 근데 검색해도 안 나오고 꽁꽁 숨겨 있고 이러면 문제가 많죠. 컨텐츠를 들이밀어야 돼요. 고객과 연결되는 터치포인트를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수많은 터치포인트는 뭐예요? 고객과 내가 만나는 접점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20년 전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간판밖에 못 봤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도 많죠. 근데 아무튼
저쪽에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업은 엑셀러레이터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 저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게 인바운드 마케팅 하면 뭐합니까? 고객이 왔는데 내 쪽 가요. 막 여러분들 한번 아무나 한번 그냥 해가지고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가관이에요. 뭔지 아세요? 뭐 왜요? 막 이런 애들 많아요. 딱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타트업 파크에 전화 걸었어. 안녕하세요. 뭐 어디세요? 뭐 받는 사람이 그냥 뭐 쭈삣쭈삣 뭐 이건 많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죠? 내가 마케팅 비용을 수십억까지는 아니지만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고객을 끌어당겼는데 정작 왔더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식당 가면은 내가 갔는데 막 툭툭 던지거나 뭐 말도 잘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식당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기분 안 나쁠 때도 있죠. 맛이 있으면. 근데 이제 기분 나쁘면 또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내쫓고 있는 거야, 그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과연 여러분들 직원이라든가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런 자료들을 빽빽하게 넣어놔야 돼요. 숨기지 말고, 그죠? 옛날에는 다 숨겼어요. 가격 자료도 막 숨겨놨어. 근데 요즘엔 다 오픈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거 가격 얼마지? 유성준 대표 저번에 강연 좋았는데 컨설팅 받고 싶은데 비싼 거 아니야? 아예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픈하세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굿베러 베스트 프라이싱 전략인데 이런 가격 전략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뭔가 골디락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운데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갖고 옛날에 두 개가 있었는데 자꾸 싼 것만 팔리길래 하나를 더 만들었더니 가운데가 더 팔리더라. 뭔지 아시죠?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넘을 텐데 중요한 건 넷플릭스니까 이게 이해가 가시죠? 화질로 나눴어. 그 다음에 동시 접속 가능 인원으로 그래 1명, 2명, 4명 이해가 가죠, 그죠? 여러분도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로고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선생님 로고 디자인 하시죠? 로고 디자인을 가격을 한 3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어요? 로고를 어떻게 나눠요? 로고가 로고지 로고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럼 로고를 뭐 싼 거는 뭐 대충 해주고 비싼 거는 잘해줘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퀄리티인데도 어떻게 나눌까요? 한번 맞추실 분 한번 누구? 뭘로 나누면 좋을까요? 이거 못 맞춰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돼야지 가격을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지 부가가치가 많아요. 그죠? 이건 숙제. 이건 말 안 할래요. 쉽지 않아요. 하드웨어는 안 되냐고요? 돼요. 하드웨어도 내가 이거 팔잖아요. 이 가격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숙제. 고객은 쉽게 연락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 만약에 나중에 보상 판매를 조건으로 걸 수도 있고 AS 기간으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로고 디자인도 내가 원본을 주느냐 마느냐. 그죠? 아니면은 스테이셔너리 내가 대봉투 디자인을 같이 해주느냐 아니면 로고만 딸랑 주느냐. 그죠? 아니면 내가 로고를 내가 받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빠꾸. 다시 해주세요. 리비전을 몇 번? 1번, 2번, 4번. 무제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시안 초안을 2개로 하느냐 하나로 하느냐. 그죠? 구글 같은 경우처럼 글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키처럼 모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니즈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서비스하기 나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 아시죠? 제 홈페이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너무 이거 제가 2020년인가 2019년에 달았거든요. 저 달기 전에는 저 몰랐었는데 저 달고 나니까 제 강연 거의 한 80%는 다 일로 문의가 와요. 안 달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채널톡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제 실습 많이 하시키는데 고객 터치포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나는 고객 터치포인트가 어디지? 잘 생각해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겨요. 내가 고객을 어디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 홈페이지에 일간 접속 인원수는 뭐 0명이고 아무도 안 오고 나는 뭐 영업도 안 하고 난 누구랑 만나는 거? 난 좀 누구랑 맨날 회사 내부에서 회의만 하고 나는 고객이 어디 있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좋죠. 마케팅 이벤트가 되게 좋아요. 그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하거든요. 이벤터스에다가 열었어요.
그때 무료로 하는데 그때 시간 되면 오세요. 이벤터스 가시면 유장준 치면 세일즈 치면 나와요.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건데 저는 그걸 주기적으로 해요. 근데 요즘에 군기 좀 빠져가지고 요즘에 안 하다가 요즘에 조금 이게 리드가 좀 감소해가지고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에 했는데, 만약에 내가 컨설팅 업종이나 교육 업종이면은 이제 그걸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료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다 아니면 무슨 서비스 업종이다 그러면 웨비나 같은 거 비슷한 얘기죠. 그런 거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얼마 전에 하던 거잖아요. 웨비나 야놀자, 그죠? 야놀자에서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그죠? 해가지고 1차 목적이 뭐예요? 리드를 수집하는 거죠, 그죠? 그거 수집해가지고 이제 뉴스레터 보낼 수도 있고, 2차 목적이 더 중요해요. 저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뭘 신경 써라? 구글에서 검색되느냐, 이 기록이 남잖아요. 계속 기록이 이런 정보는 구글 봇이, 제가 무슨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런 정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잘 잡아줘요.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더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니까. 그죠? 그런 거. 온라인 교육, 그죠? 이렇게 세일즈포스 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세일즈 리드, 온라인.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매주 할 것 같아요. 매주. 어떤 기업은요, 진짜로 매주 해요. 손님이 1명 오나 2명 오나 계속 하는 거야. 항시성이 있어야 돼. 저기 가면 맨날 하는구나.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계속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포함한 이를테면 이런 것들, 줌 라이브로. 여기는 지금 08리터 유명한 회사잖아요. 08리터에서 나와서 라이브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본인의 이제 마케팅 경험을 당장 08리터 서비스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인하는, 그게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의 기본이죠. 잔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심히. 잔디 봐보세요. 잔디에서 한 거거든요. 잔디만 안 하잖아요. 구글 G 스위트, 노션, 트렐로도 같이 시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거부감이 없으니까. 우리 거만 하면 누가 오게. 물론 이제 노션 정도, 잔디 정도 됐으면 물론 올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저기를 위해, 잠재 프로스펙팅을 위해서는 범용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무료로. 그 중에 일부가 진짜로 컨설팅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를, 그죠? 여러분들은 던지는 미끼가 뭡니까? 그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벤터스 같은 걸 예를 들면 저렇게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럼 저한테 소중한 자료죠. 저기 대상으로 또 아웃바운드 콜드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EDM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마케팅 이벤트의 부가적인 혜택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검색 엔진 최적화, 그죠? 서치 엔진 오티미제이션, SEO. SEO를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2-3가지. 일단 SEO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허브스팟이라는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걔네가 인바운드 마케팅에 거의 뭐랄까 좀 지존 같은 애들이에요. 거기 가시면 허브스팟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거기 다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영어긴 한데 되게 쉬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내가 다룰 주제를 한번 적어보시고, 난 뭘 다루지?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저거를 다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온라인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바운드 세일즈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화가 왔어, 이메일이 왔어,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누가 찾아왔어,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 그죠? always on 전략, 항상 존재하고 5분 대기 해야 돼요. 5분 대기 정신이 정말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 정신, 그죠? 전쟁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항상 5분 대기 하잖아요. 5분 대기가 뭐예요? 전쟁 나면 5분만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유입된 세일즈 리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정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전화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저는요, 이 전화기를 안고 자요.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베갯잎에 놓고 자요. 항상 전화 오면 바로 받고.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보러, 아니 대표님은 어떻게 전화벨 울리기도 전에 받아요? 막 이런 정도로 항상 일반 전화, 저는 이제 항상 휴대전화 번호를 좀 오픈하세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휴대전화 번호 오픈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아니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이 개인정보를 걱정해요. 그러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오픈해야 돼요. 일반 전화만 있으면 받을 리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7시 반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그죠? 가뜩이나 지금 엄동설하네, 그죠? 이런 것들. 근무 시간 이외에 노동법도 있지만 어떻게 이거 처리할 것이냐, 아까 제가처럼 뭐 채널톡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대체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디시플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메일 답신을 안 해요, 그죠? 답신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답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발주를 주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강의 같은 거 할 때요, 바로바로 답해요. 그죠? 바로바로 답한다고. 뭐, 왜냐면 나 아니면 많거든. 그잖아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 채팅도 대기해야 되고요. 그죠? 기업용 카톡.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저것도 있잖아요. 스마트 채팅, 자동응답으로, 아시죠? 그런 거 다 세팅, 다 무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동응답 기능 할 수 있고, FAQ 자동응답 처리할 수 있고, 추가 질문 이럴 수도 유도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컨설팅 요청 들어오면은 일단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줌으로 요즘 합니다. 그죠? 어떤 거는 이제 뭐 예약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 이메일 자동화 툴도 있죠. 스티비라든가 메일침프. 저는 이제 메일침프 쓰는데 스티비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자동화 하시면 되는 거고. 인바운드 고객이 한번 들어왔으면 항상 기록하고 CRM에 등록을 해야 돼요. CRM이 없으면 엑셀에다가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엑셀도 훌륭한 CRM 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다가 자료를 미리미리 업데이트 해가지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강의 이렇게 끝내는 건데요. 좀 썰렁하죠?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10분 남았는데 하죠 뭐.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인바운드 세일즈 리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첩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전화가 왔을 때 그걸로 끝내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여유 있게, 그냥 여유 있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아, 뭐 그러십니까? 예. 어떻게 뭐 이메일로 드릴까요? 아니면 뭐 시간 되면 찾아뵐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2번, 3번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화 응대 수칙은 일단 밝아야 돼요. 그죠? 부정적인 말씀은 안 돼요. 불가능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왜 안 된다고 하죠? 무조건 된다고 하세요. 저도요, 강의 요청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 전문 영역이 아니야. 막 무슨 뭐 일팀은 무슨 뭐 다른 영역인, 일단 된다고 한단 말이야. 그거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뭘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 체인지 바이 네이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는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 뭔가 무슨 뭐랄까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만약에 뭐 전단지, 정말 막말하자면 전단지 배포 의뢰가 들어왔어.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전단지 배포하는 게 왜 무슨 나쁜 일인가요? 하다 보면 거기 인사이트 생기죠. 여러분, 전단지 배포도 하나의 큰 시장이거든요. 네,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쪽에서 7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사람 소개 좀 해달래요. 세일즈 영업사원을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 저한테 뭐 헤드헌터들 뭐 수수료 30%라면서 25%? 맞죠? 그걸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난 그 관념도 없고 하고는 싶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몇 명은 그냥 무료로 소개를 해줬었어요. 뭐 제가 돈 받을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점점 더 들어오면은 와인 아시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죠? 근데 되면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그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죠?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하니까 왜요? 뭐 누군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암행어사처럼 제가 한번 전화 걸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전화는 톤이 중요해요. 톤, 뭐 솔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밝게 받아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받아야 돼요. 그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라는 게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스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 메리비안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바디랭귀지가 없는 소통 수단이 전화잖아요. 그럼 톤 오브 보이스가 38%니까 제일 중요해. 워즈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톤이 중요해요. 톤. 헛소리도 돼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리프레이즈 해주고, 그죠? 어텐드 앤 어크널리지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담당자 김 부장님 계세요? 지금 담당자 안 계십니다만 휴대전화번호는 알 수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너무 열받아. 왜 열받냐면,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마음인가 봐. 나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나는. 근데 이제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담당자 휴가 중이신데 제가 대신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메모 좀 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담당자가 아닌데 내가 철회하지 못할 거 그 사람도 알아.
근데 받아주는 거죠, 일단.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이신데,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잊지 않고 메모 전달할게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같이 안 해주는, 얘도 안 해주고 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번도 세일즈 한 적도 없고, 뭔가 그게 자존심인가 봐요. 난 이게 왜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자존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교환한다. 그럴 때 정말 딱딱하게 빠진 단순 면심인지 고객 과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시리얼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시리얼 알아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규정에 합당하다면 해드리겠습니다.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합당이 맞다면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했지 내가 해준다고 언제 했나요?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왜 전화를 이렇게 커트하냐고요. 그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아마? 내가 볼 때 거의 80% 이상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요. 경험상 그래요. 이 비대면 시대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전화 와가지고, 저기 스타트업 파크죠? 거기 서비스 대관 얼마예요? 그 카탈로그 좀 보내주세요. 카탈로그요? 에? 카탈로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요, 카탈로그는 없는데요.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거 설명서 출력해가지고 A4지로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대신에 고객님 착 뿌리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출력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그잖아요. 그죠? 그냥 원칙. 세관계산서라는 거는 이제 막 이렇게 2월 됐을 때 막 다시 발행해달라 이런 거 많잖아요. 가끔가다. 그죠? 했을 때. 세관계산서요? 저 담당자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될 건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회계 담당자가 지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뭔지 아시겠죠? 이메일 응대수칙 빠르게 동문서답하지 말고 전화나 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가격을 문의한다. 죄송합니다만 가격은 규정상 알려도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공식적인 가격은 다음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또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격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비싸면 안 살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지를 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긍정의 언어. 그죠? 해당 기능에 대해서 문의할 때 이거 되는 거 맞아요? 했을 때 그냥 스펙은 이래요. 이러니까 이거 참조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지금 사실 구두상으로 들어가지고는 제가 100% 이해 안 갔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개런티는 못 해드려요. 개런티를 받으시려면 저희 영업 직원이라든지 기술 영업직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항상 긍정의 언어 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일즈 리드를 CRM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거 하실래? 5분 남았는데 할까요? 괜찮아요? 끝내요? 콜드콜. 괜찮아요? 네.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방송도 나간다면서요. 콜드콜. 왜 거절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일단 세팅을 잘해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 근데 은근히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막 시끄러워. 말씀드렸었죠. 아웃바운드 콜드콜의 루틴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내가 정해놓은 양이 있어야 돼. 나는 오늘 하루 10통 할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서비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웃바운드 콜드콜 몇 번 하셨어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저 영업할 때는 하루에 20번씩 했어요. 20번씩.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은 농담 아니고요. 양이에요. 양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안 하는데 뭐가 나와요. 그죠? 이게 몸짱 일어나고 똑같아요. 몸짱 여러분들 여기 몸짱 많으시네요. 저도 몸짱이거든요. 몸짱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 100번 하고 철봉 100개 하고 하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몸짱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콜드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관심이 보일 만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서 사례를 먼저 딱 얘기하면서 콜 투 액션 날려야 돼요. 사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예. 이제 이런 게 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런 이제 케이스예요. 그럴 때 나쁜 예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드리는 스타트업입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드리는데 1회당 1,500원이고요. 저희 앱을 설치하고 뭐 블라블라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효용과 장점만 나열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 좋은 예. 물론 너무 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길게 쓴 거예요. 아, 요즘 영하 10도인데 밖에 너무 추우시죠? 이게 뭐죠? 관심을 보일 만한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렇게 괜찮아요. 어차피 전화 받은 사람이 영업인 거 알아요. 괜히 아닌 척할 필요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라포 영상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를 얘기했죠. 저기 옆 단지 레미안 단지는 단체 가입했다 그러던데 거기는 그냥 쓰레기 문 앞에 놓으면 다 가져가요. 진짜요? 우리 이 편한 세상 안 그러는데? 그 부녀회 한번 알아보세요. 부녀회에서 다 가입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관심이 이끌어져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려주는 쓰레기를 내가 왜 버려?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원리는 뭐냐 하면은 슬며시 휴지에 물렸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식권대장 같은 경우인데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모바일 식권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식권은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래봤자 듣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총무팀 담당자시죠? 예. 아이고 저기 주변에 제가 식당 물어보니까 종이식권 쓰신다면서요. 예.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예. 고객이 뭐라고 했죠? 혹시 그거 정산하시는데 한 3일 정도 걸리신다면서요. 지금 스토리 엘사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쓰고 계신데 거기 지금 총무팀에서 지금 대박이에요. 지금 뭐 실시간 정산 다 되고요. 3일 걸리던 거 1초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희 다음 주에 한번 갈까요? 방문 2시 괜찮아요? 오늘 뭐 어떻게 내일 오후에 되시죠? 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콜투 액션. 콜투 액션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콜투 액션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액션을 이끌어내는 콜이에요. 사세요라든가 견적서 받아보세요라든가 제가 내일 방문 갈게요라든가 뭔가 일을 상대방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만 쭉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일을 시켜야 된다고.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전화를 끊었을 때 상대방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콜드 이메일도 마찬가지. 이메일 아무리 써도 답이 안 온다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구성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년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2년을 먼저 소개해야 돼. 2년을. 그 다음에 as is to be 이렇게 변할 거다. 그 다음에 call to action. 나쁜 사례 딱 보세요. 나빠 보이죠 벌써. 뭐 나보러 어쩌라고. 그죠? 쭉 그냥 내가 받았던 거예요. 근데 좋은 사례.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시면은 유장준님의 높은 퀄리티의 저의 얘기를 하고 있어. 나를 봤어. 저게 2년인 거야. 아, 나를 본 거야. 그 2년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번에 우리 본 적 있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거. 우리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 헌팅할 때 저 헌팅 많이 해보셨죠? 헌팅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면 저 같은 얼굴은 안 돼. 죽었다 깨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때 보지 않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 is to be 수익을 어떻게 저기 PDF 다운 받으면 이제 거기 또 수익도 나오고 콜투 액션 여기 딱 콜투 나와.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유선 비대면 미팅 가능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라고 콜투 액션 던졌어. 내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킨 거야.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나랑 미팅 하자라고 한 거죠. 그죠? 딱딱딱 3단계 이거 2년 as to be call to action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앞으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보낼 때마다 개인화된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제안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메일로만은 해결 안 돼요. 항상 전화나 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네.